3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실버게이트 이슈로 인해서 흔들거렸었죠.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적인 흔들기, 결국은 도착지는 명확하고요. 시장에 대한 그런 방향성 또한 앞으로 답안지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장 파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증시에 대비해서 채권 시장에 대비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런 의도적인 노이즈와 흔들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떨궈 나가면서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탑승에 있다면 절대 내리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탑승하는 구간은 나올 수 있지만 큰 파이에서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다. 그 이유가 뭐죠?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블랙록 그리고 피델로티 이들이 선봉해서 인프라를 대면적으로 깔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진짜 전세계 기관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전세계 네트워크에 퍼져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통 트레디파이 금융기관들이 아직 여기에 직접적으로 담지 않았죠. 어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언급을 하였죠. 전세계 은행 중에서 10개 중에 2개만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그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 중에서도 그 물량이 0.001, 0.002, 0.003, 즉 1000분의 1, 1000분의 3 아직도 시장 파이가 너무나 작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리플과 SEC의 소송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버게이트 이슈에 대한 맥과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이 과정을 소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코인, 채권, 증시, 외환 이 시장의 맥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실버게이트 은행 거래소 네트워크 센을 운영 중단한다. 실버게이트 뱅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은행 거래소 네트워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른 모든 예금 관련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고객의 24시간 거래 및 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다. 앞서 바이낸스 US, 크라켄, 제미니 등 실버게이트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 코인베이스, 크라켄, 서클, 팍소스, 갤럭시 디지털 등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실버게이트와의 협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러면서 규제조사 직면 실버게이트 뉴욕 증시까지 연결되면서 폭락 일파만파.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나왔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코인 시장과 증시 여러 가지 흔들기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버게이트 사태에 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 수준 1시간에 5% 빠졌다. 흔들기가 나왔던 노이즈가 나왔던 부분이죠. 계속해서 동행하지 못하게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멘탈을요. 실버게이트 실패 은행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 낮아. 블룸버그.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버게이트 사태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제가 바라보는 기준점은 뭐냐. 기득권, 글로벌 주인장이 지난번 FTX 사태와 같은 손가락 하나 자르고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이대로 굉장히 노이즈를 내고 다시 돌릴 것이냐. 세 번째, 파산시키고 다시 흡수합병할 것이냐. 요 세 가지 작업 중에 들어가겠죠. 이들이 들어와 있는 쩐주들이 누군지 같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주가를 보게 되면 5.77달러예요. 3년치를 보게 되면 205달러. 고점이 10년치를 보게 돼도 205달러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5.77. 90% 이상, 95% 이상 빠졌어요. 코인 시장의 낙폭과 아주 과대했었을 때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죠. 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그러면 시가총액을 한번 살아볼게요.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2,377억 원 원화 기준 2억 달러입니다. 고점이면은 205달러죠. 여기 곱하기 20을 하면 대략 한 200달러가 나오겠죠? 맞나요? 40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40을 하게 되면 200달러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40을 곱해보겠습니다. 대략 한 8조가 나올 거예요. 그쵸? 시가총액 8조. 시가총액 8조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큰 규모일까요? 시가총액 8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과연 시가총액이 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실버게이트 파장이 은행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 낮고 기득권 입장에서 1, 2, 3번 시나리오 중에서 손가락 하나 자르기 또는 그냥 살려낼지 부셔버리고 다시
과점 체제로 가면서 다시 깔아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보면 시가총액은 고점에서 고작 8조였다. 왜 그러냐?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주인장, 자,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 그리고 시타델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네이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글로벌 은행이죠. 여기에 주주들을 보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 자, 워렌 버핏이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유대인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연준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웰스파고죠. 주인장,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자, 이들의 주인장은 같아요. 연준과 무관하지 않은 이들의 주인장은 같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355조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그리고 웰스파고 또한 원화 기준으로 231조. 자, 얘네가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그럴 경우는 너무나 희박하겠죠.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들의 주인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날려버리게 되면 그들은 팔 한쪽이 아니라 다리 하나, 팔 하나 날리는 것과 똑같은 정말 큰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아니면 날리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아니고 실버 캐피탈의 부면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얘가 고점으로 계산치를 때려봐도 8조이다. 왜? 디지털 자산 은행을 통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시나리오 중에서 이들이 어떤 작업을 거칠지 이미 시나리오는 정해놓고 수정을 해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처음 출발지, 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흔들기, 이들의 흔들기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냥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목적지는, 미래는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서 실버게이트 암호화폐 지불 서비스 중단했고 무디스는 이에 발맞춰서 신용등급 강등을 해버립니다. 무디스, S&P, 피치. 자, 이들의 또 주인장이 같아요. 뿌리가 같다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들어오겠습니까? 기간도 안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이 판을 짜 나아가겠죠. 그쵸?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바로 1번 타자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버게이트 혼란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움직임 활발하다. 자, 이제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다고 해서 예전에 예를 들면 실물경제의 지표로 예를 들면 CMA, MMF 또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 코인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서 스테이블코인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냥 참고만 할 뿐이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은 언제나 지금까지 유효하다. 얘가 3,500만원 돌파 나오면 매입은 일시적으로 없다. 왜? 다가오는 경기 폭락을 대비해야 되고 중요한 건 기술적 반등의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500만원까지, 거기까지가 제 기준으로는 매입 기준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오는 알트들도 따라가는 매입 기준이 있겠죠? 자, 비트코인 기준 3,500, 리플 XRP는 평생 투자한다.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이 살짝 나와서 3,000만원 근방, 2,970만원 분방했고요. 자, 상승, 물량 소화, 상승, 실버게이트를 흔들면서 요 라인, 지지 라인, 요 지지와 저항이 모여있는 요 라인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쳐서 돌아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똑같이 흐름이. 자, XRP는 500원 언저리, 498원 500원 언저리에서 현재 방향성을 소송이 결정하겠죠. 자, 매크로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긴축 우려 떨어졌다. 하루 만에. 참 당황스럽죠? 미디어에 지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터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환율 14원 내린 1301.6원 마감하였다. 즉 원화 강세였다. 달러 약세였다. 자, 그러면서 환율 급락해서 1300원대 초반 한풀 꺾인 강달러 흐름, 달러의 마지막 불꽃. 자, 그리고 자, 미 국채 금리가 훅 떨어졌어요. 10년물이 3.95. 그래도 아직 많이 높아요. 자, 하루치를 보게 되면 훅 떨어졌습니다. 그쵸? 1개월치를 보게 돼도 찔끔 떨어져 있습니다. 3개월치를 보게 돼도 찔끔. 자, 1년치를 보게 되면 고점권. 3년치를 보게 돼도 고점권이에요. 아직 더 떨어져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상단이 저는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는 변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그 과정의 노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실물 경제가 고금리를 감당할 만큼 현재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펀더멘탈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미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작을 해서 그러고 나서 양탈깎기가 진행됐고 경제 생산의 파이, 즉 수요, 즉 소비, 생산, 투자, 고용, 경제 파이를 의도적으로 깎아버렸죠. 자,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버렸고요. 그리고 현재 실물 과거 시스템을 부셔버리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CBDC이죠. 통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원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 중심에 리플, XRP,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CBDC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NFT와 토큰과 자산들, 메타버스, 3D 프린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모든 부분들은 연결되고 새로운 에너지의 파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얘네 흔들기에 흔들면 의도적으로 왜 흔들었죠? 물량 쪽 빠르려고 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량 넘길 때는 어떻게 하겠죠? 미친 듯이 호재 소식을 막 쏟아낼 겁니다.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신고가 갱신, 영끌, 와! 이런 게 가자! 이런 게 막 터질 거예요. 이때는 시그널, 조심스러운 시그널 신호예요. 지금은 반대로 하는 시그널. 자, 간밤 미국 증시도 나스닥 1.97, S&P 1.61, 다우 1.17 상승으로 끝났어요. 자, 시장 지표를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 1301원, 즉 원화 강세, 달러 104.48,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유가는 79.68, 80분 근방에서 박스권. 자, 그럼 나스닥의 흐름 한번 보시죠. 훅 밀렸어요. 엄청난 쓰리 바닥을 거의 찍고 기술적인 반등,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 물량 소화, 기술적 반등 다시 한번 꺾였죠. 그쵸? 그러고 나서 실버게이트 이슈와 함께 그럼 미디어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 시가총액 그 조그만한 게 미디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연쇄적인 파동? 연쇄적인 파동이 미치려면 시가총액 몇백조. 자, 그래서 파동이 연쇄적으로 가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때 유가가 제로달러, 즉 유가가 엄청난 원유 선물 가격과 연동되는 그러면서 쉘 업계의 파산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리스크가 확대하게 되면 연준은 바로 제로금리와 함께 미친 듯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었죠. 그게 바로 연쇄적인 파동입니다. 2008년도에 베어스탠스와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 이런 것들이 연쇄적인 파동이고요. 그런 것들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실버게이트 하나야 날려버렸다가 다시 깔아도 되고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의 주인장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전 세계 그 거대 금융권, 송금기업, 그리고 중앙은행 이들이 주인장이었다. 여기에 신용평가기업, 글로벌 국제기구, 월드뱅크, IMF, ADB, BIS,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WTO, WHO 다 인프라는 연결돼 있습니다. 글로벌 주인장 등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게 되면 나스닥의 일봉인데요. 자, 밀렸다가 다시 양봉을 찍고 다시 양봉을 찍어가는 과정이다. 요 물량, 나스닥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이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 또한 털어나가면서 올릴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일봉인데 주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요 상태라는 거죠. 엄청난 폭막, 그리고 쌍바닥,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반등 국면에 있다. 이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혜가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결국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 1번 라인 돌파가 나왔고 얘네는 2번, 3번, 4번이에요. 자, 2번은 돌파가 나오고 3번 구간이 기준점일 것 같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물론 그 부분 또 매크로 지표를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종식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 있겠죠. 의도적인 통제에 의한. 자,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원유에 대한 바로 증산, 이 물가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매크로의 방향타가 결정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연계되는 코인 시장은 뭐다?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이슈들, 요 맥을 딱딱딱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기술적인 반등 국면을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폭락, 8,2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파급이 일반적인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세다. 자, 머릿속에 한눈에 정리가 되시죠? 자, 리플 소식으로 돌아와서 친리플 미국 변호사 리플 SEC의 패소에도 항소 활용 현상 유지 가능하다. 소송은 지나간다.
이미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 인프라를 깎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미친 듯이 혈관이 확장돼 있습니다. 아시죠? 리플랩스 2012년, 2004년도에 라이언 퍼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2012년 제드 맥케일러, 그리고 크리스 라슨, 아서 브리또, 그리고 지금의 세계 최고의 개발자 중 하나인 바로 데이빗 슈왈츠, 이들이 합류했고요. 2012년 이후 11년간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전 세계 4차 산업 문명의 심장이자 디지털 물진의 혈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들의 주인장은 빌더버그, 그리고 전 세계 주인장 금융권과 무관하지가 않다. 빌더버그는 어디까지 연결되죠? 자, 지난번 제가 언급을 드렸죠?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자, 그리고 다수의 정치권, 기득권, 기업권, 기득권, 금융 기득권, 다 그 뿌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 최중점에, 최정점 기득권에 유태인 그룹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전 세계 기득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동의 기득권, 중화권의 기득권, 자,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세안, 호주, 남미, 이들 인프라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와의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진행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옮기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러면 가격이 흔들거리겠죠? 그럼 매직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리플은 기존 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XRP 판매도 지속할 수 있다. XRP 보유자, XRP 레저 개발자 및 사용자들은 리플에 패소하는 별개로 볼 수 있다. 리플 랩스 최고 법률 최고자 스튜어트 알드레티는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흔들기다. 흔들기가 진행되면 시간이 딜레이 되겠죠. 그럼 매직 기회로 활용을 하고 결국 흔들기가 나오겠지만 인프라는 깔려나가고 결국 명확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얘는 뭘 이렇게 확신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 사실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에너지의 파동을 일로 보내기 때문에, 구경제의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이유는 결국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연결이 되죠. 이 관점을 이해하신다면, 과거 문명을 이해하신다면, 과거 문명을 만들었던 주역들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명이 다 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부채도 과다하고요. 인구도 고령하고요. 그리고 제조업, 대량 생산도 과다해서 지구가 많이 아프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면 왜 일로 보냈는지 알게 될 겁니다.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대한민국 경제 밸류의 체인들, 그리고 4차 산업의 신기술과 연결되는 기준점들,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그 100에 수렴하는 부분을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자, 리플의 트위터예요. 자, 보면은요. 자, 현재 리플은 아직까지도 사람을 폭발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학습 및 성장 기여해서 유연한 휴가에 이르기까지 좋아하는 문화에서 경력을 쌓으십시오. 리플X의 선임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이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글로벌 채용, 계속해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있죠.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현재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투자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약 300명의 글로벌 결제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위한 암호화 및 블록체인의 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이먼트 분야 업계 리더 97%, 블록체인 암호화폐 잠재력이 있다. 리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5개국 300명 이상의 결제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향후 3년 안에 결제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안에 의미를, 담아있는 의미를 제가 언급을 드리면요. 앞으로 3년 안에 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고요. 이미 물밑에서 가격은 소송으로 눌러놓고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긴축으로 눌려있죠. 그러나 펀더멘탈 실물 경제에 깔아져 있는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는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해당 설문자 응답자 중 90%는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효율적인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다. 자, 리플 네트워크가 바로 이 혈관, 디지털 혈관의 핵심이자 심장입니다. 자, 이 인프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미래는 정해져 있다. 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방금 보셨던 그 기사에 그런 부분이 원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결제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 자금 이동 방식의 변화. 자, 그러면서 암호화를 통한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 지불한다. 45개국 300명의 결제 리더. 자, 그리고 규제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2023년은 규제 명확성의 원년이다. 자, 그래야 인프라를 깔아놓고 경제 폭락이 오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프라로 깔아 나갈 때, 자, 여기에 자금줄을 투입할 수가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돈을 쏘고 싶어도 지금은 쏠 수가 없어요. 왜? 법과 제도와 혈관이 아직까지 여기에 혈관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법과 규제에 대한 부분이 안 깔렸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팔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4조 2천억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엄청난 4,5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자금에 투여했습니다. 자, 자금을 투여하려면 혈관이 깔려 있어야, 그쵸? 여기다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자, 글로벌 경제, 실물 경제 침체를 넘어선 폭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 기준으로. 그러면 이 폭락 이후, 경기 침체 이후에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놓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물질을 투입하기 위해선 이미 법과 제도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 말은 상당히 가치가 비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흐름인지 보이시죠? 코인베이스, 원리버 디지털 자산운용 인수하였다. 기관 수요 공략 의지. 코인베이스, 기관 베이스 수요. 즉 기관 베이스가 자금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자, 코인베이스가 SEC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원리버 디지털 자산운용을 인수하였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운용사 ORDAM을 인수했고, 회사 이름은 코인베이스 자산운용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가 않았고, 기관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 알려져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인수, 자, ORDM, 오뎀 이거겠죠? 오뎀 인수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코인베이스의 장기 전략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소매 고객들의 초점을 맞춘 코인베이스의 사업 전략이 기관 수요를 본격 공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언급드렸던 그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제가 언급드렸죠? 글로벌 주인장이 인프라를 깐다. 코인베이스가 어디죠? DCG죠? DCG는 어디죠? 마스터카드이죠? 마스터카드는 어디죠? 연준과 연결되죠? 연준은 또 어디죠? 유럽중앙은행과 다 연결된다. 아시겠죠? 제가 왜 100가치의 수렴을 한다고 언급을 드린지. 자, 그래서 이는 더 많은 기관 자금을 암호화폐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에 관한 것. 우리는 이번 암호화폐 겨울의 반대편에 훌륭한 자산운용 사업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미래의 답안지를, 미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명확성과 맞춰서. 아시겠죠? 그 와중에 가격을 폭락으로 밀어놓고 기득권들은 손바뀜을 해나가면서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